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블락이라는 명령을 다 끝냈고요. 이 시간부터는 치수기입 관련해서 명령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치수기입 같은 경우에는 위에 메뉴에 그쵸?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는 주석이라는 메뉴에 가보면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치수 명령어라든지 또는 유형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많이 썼을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주석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홈에 있는 이 주석에 관련된 이런 명령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안에 보면은 뭐 정렬부터 해서 조구까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리본 메뉴도 쓸 수도 있지만 도구막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막대를 띄우려고 그러면은 CUI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UI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머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명령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롭게 어떤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CUI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사 같은 데 가면요. CAD를 진짜 잘 다룬다 라고 하는 자리에 가보면 이 부분을 최대한 핸들링을 해서 사용자가 가장 쓰기 쉽게끔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CUI 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여기 기존이라는 거 있죠. 기존에 보면은 이미지 배열 메뉴라든지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블락이라는 거 있었죠. 그 블락의 명칭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블락에 우리가 작성된 도면을 커터 슬라이드 파일로 어떻게 돼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슬라이드 파일을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여기 이미지 배열에다 집어넣고 쓰게 되면 훨씬 더 CAD를 파워풀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UI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 번쯤 공부를 해둘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그 CUI를 다루기 위해서는 CAD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 되면은 보통 우리가 Shif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도 보면은 클릭했을 때 Shift의 클릭. 여기서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올 수 있는 메뉴들, 그다음에 Shift 눌러서 나오는 거, 컨트롤 눌러서 나오는 거, 컨트롤 Shift 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치수에 관련된 도구막대를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이쪽에 도구막대에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꽤 많은 도구막대가 있는데요. 이 도구막대 또한 우리가 새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막대 부분은 우리가 그 교과목 자체가 스마트 CAD니까요. 좀 더 CAD를 스마트하게 쓸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할 때 있죠. 그때 도구막대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써놓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수에 관련된 명령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 도구막대를 지금 호출해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 자극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자극 공간이 있죠. 그 중에서 끝에 현재값 디폴트라고 하는 현재값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값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급 공간 사용자화라는 거 있죠. 커스터마이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화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도구막대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리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치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를 한번 두 가지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위에 나오는 메뉴들이 있죠. 파일, 편집, 뷰, 삽입이라고 하는 이런 거나 또는 팔레트 있죠. 팔레트 등 모든 거를 여기서 다 제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수와 그리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가져와 보는 거고 쓸 거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선택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막대의 치수와 그리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니까 여기 도구막대, 그렇죠? 왼쪽에 여기 새로운 게 하나 생겼네요. 그리기에 관련된 도구막대, 그 다음에 치수에 관련된 도구막대,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CAD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본 메뉴보다는 도구막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리기는 이제 들어오는 거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자, 다시 사용자 활을 했어요. 자, 그리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하나만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자, 종료.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막대로 사라졌고 치수 기입 관련 도구막대만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 집어넣었던 명령행이 다시 튀어나왔죠. 그러면 명령행은 다시 이렇게 도킹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구막대를 이제 끄집어내 보면 이런 도구막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막대도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이게 도킹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나눠고 써도 되고 세로로 나눠고 써도 되는데요. 작업적이면 가로로 나눠고 쓰는 게 아마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있는 dim linear라고 하는 선형부터 해서요. 제일 끝에 있는 dim style까지.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 이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모든 명령어는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얘는 지우겠습니다.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F7번 그리드를 꺼줍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릴 건데요. 일단은 그림은 이런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먼저 치수 바로 밑에 있는 선이 있죠. 이 선을 우리가 치수선이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0이라는 치수를 치수문자, 그러니까 치수가 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요 기준선 dim baseline이라 해서 병렬식 치수 기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연속 dim continuous라 해서 직렬식 치수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dim aligned 정렬 치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im angular라고 해서 각도 치수 기입이 되고요. 다음 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dim diameter에서 지름 치수 기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dim radius라 해서 반지름 치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가 vertical, 그 다음에 요거는 horizontal이 되겠죠. 그래서 요 vertical과 horizontal을 하나로 합친 게 선형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치수 기입의 종류는 첫 번째, 자, 직렬식이 있고요. 두 번째, 병렬식, 세 번째, 좌표식, 네 번째, 누진식, 이렇게 네 종류의 치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떻게든 현재 직렬식, 병렬식, 좌표식 세 가지 치수 기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 누진식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직렬식과 병렬식의 정확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직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한 치수선들이 나란하게 가는 것을 직렬식이라고 그러고요. 병렬식은 특정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병렬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치수를 지금 보면 이게 30, 30, 30 전부 다 하면 9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90이죠. 그럼 두 개 치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직렬식 치수 기입했을 때와 병렬식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치수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결과물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모든 물질은 온도에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들은 우리가 정확한 치수라기보다는 추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가공품을 봤을 때. 그럼 실제로 우리가 30이라는 물체를 가공을 했어요. 전체 길이를. 근데 이 30이라는 치수는 가공을 다 끝낸 그 순간의 치수만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력을 가하는 거고요. 그 외력에 가해지는 힘보다 피절삭물의 강도가 약하게 되면 이기지를 못하고 가공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라는 걸 수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가공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물체가 또한 커지게 돼요. 커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치수를 재는 거죠. 그러면 그 상승했던 온도가 상온으로 바뀌었을 때 크기는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커도 쓸 수 있고 조금 작아도 쓰자라는 의미에서 공차를 주는 거고, 그러면 그 공차를 주는 주 목적은 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치수 문자에 더하기 0.1이라는 공차가 붙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1에 더하기 0.1이 붙고요. 그 다음에 60에도 더하기 0.1, 90에도 더하기 0.1이 붙어요. 그러면 이 치수는 30.1, 그 다음 이 치수는 60.1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치수는 90.1이 됩니다. 반면에 직렬식 치수기비 있죠? 여기 더하기 0.1, 여기 더하기 0.1, 여기 또한 더하기 0.1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 모두 더하면 90.3이 되죠. 그러면 요 치수와 요 치수는 확연히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병렬식 치수는 현재 치수에 부착된 공차가 다른 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렬식은 현재의 공차가 다음 치수에도 계속해서 누적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차를 우리가 부를 때 누적공차라고 그래요. 누적공차. 그래서 병렬식 치수기입은 누적공차 발생이 없지만 직렬식은 누적공차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설계를 하고 또한 도면을 그렸을 때 있죠. 어떤 제품의 조립상 또는 운동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경우는 직렬식보다는 병렬식 치수기입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려면 우리가 공작기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공작기계를 먼저 알아야만이 각각의 공작기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공한다, 거기에 맞춰서 치수기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식과 병렬식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좌표식은 주로 이제 금형 설계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좌표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우리가 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0,0.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수가 내려오면 이거는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 이 치수는 30이 될 거고, 그렇죠? 이 치수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60이 되고 여기는 90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거는 60, 여기에서 이래 나가는 거는 9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방향은 X축,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이렇게 할까요? 이 방향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좌표식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요즘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치수는 X축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치수는 Y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하면 30,9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60,30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좌표식 치수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누진식 치수기법은요. 요 직렬과 병렬과 직렬 두 가지를 합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병렬식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다 제가 겹쳐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직렬식하고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많이 기준이 되면은 기점 부호 동그라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치수 문자는 최대한 화살촉에 붙여가지고요. 30, 60, 9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진식 치수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진식 치수기법 같은 경우에는 병렬식 치수기법을 했을 때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크고 또는 직렬식 치수기법을 했을 때 치수 오차가 생길 수 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치수기법을 해주는 게 가장 나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누진식 치수는 어떻게 들어가 지원이 안 되고 직렬, 병렬, 좌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모양을 CAD에다가 일단 옮겨가지고요.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립값 직접 입력이라는 거 있었죠. 자, 라인 명령을 주고요. 자, 이미 한 점 클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F8번 키를 켜겠습니다. F8번 키를 켜서 마우스가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그립 보내놨고 30, 자, 밑으로 30, 또 마우스 방향 바뀌고 30, 아래로 또 30. 자, 그 다음에 골뱅이 X축으로는 30을 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빼기 30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을 그려줬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90. 자, 시작점, 끝점 닫을 때는 닫기 C. 좀 이렇게 닫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반지름 20짜리 목깎기가 있고 25 떨어진 지점에 원이 하나 있죠. 지름 20짜리. 자, 그러면 목깎기니까 필릿이 되겠죠. 필릿, 반지름, 레디우스는 20. 그리고 선분과 선분을 찍어주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다음에 25 지점에 원이 하나 있었죠. 그럼 옵셋 25. 자, 요 직선을 위로 25, 요 직선을 이쪽으로 25. 그 다음에 서클, 이쪽 교차점에서 지름이 20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치수 기입을 우리가 했고요. 자, 여기 맞춰서 처음부터 쭉 진행을 먼저 할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선형, 리니어라는 거거든요. 자, 이 선형, 리니어는 수평, 수직 또는 치수를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치수선을 쓰고요. 그리고 치수 기입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그 다음에 회전 치수. 자, 회전 치수까지 연결을 해볼게요. 자, 회전 치수까지 하려면 자, 일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카피. 그리고 윗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에만 지정을 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 자, 임의의 한 점에서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빼겠습니다. 클릭하고 더 이상 복사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눌러서 명령을 끝냅니다. 자, 그 다음 복사된 이 형태를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주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그리고 모두 이걸 지정하고요. 자, 기준점은 요 안쪽에 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F8번 키를 꺼서요. 직결을 끈 다음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선형, 리니어라는 명령을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요 명령을 줍니다. 명령어가 길어서 요 씁니다.
그러면 리니어 했을 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묻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제에서 보면요. 예제에서 보면 요 기준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치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수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실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수를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쭉 따라 나오죠. 그러면 여러 줄 문자 해서 뭐 특수 문자, 그러니까 단락 문자라는 게 있었죠. m텍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문자 하면은 일반 단일 텍스트가 실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울기라는 거 있죠. 여기서 각도라고 하는 것은 치수 문자를 어떤 각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평 치수를 할 거냐, 수직을 할 거냐, 또는 치수선을 회전시킬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평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만 나오고 수직은 아예 안 간다는 거죠. 수직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수평이 되고 옆으로 가면 수직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수평 명령을 줬다. 그러면 마우스를 가더라도 이거는 수평이 절대로 안 나오는, 수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옵션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명령 취소하고요. 자, 도면층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도면층은 여기 치수라는 거 있죠. 예를 써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치수를 선형을 주고, 자, 여기 한 점, 두 점. 자,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묻죠. 치수선의 위치는 조금 올려서 여기 가서 클릭을 하는데요. 자, 요때 요 사이 간격이 있죠. 요 사이 간격은 최저 10mm에서 최대 20m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12에서 15 정도로 띄워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치수선, 자, 이게 치수선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치수 보조선이고 치수 문자 똑같죠, 색깔이.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친다든지 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보통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를 노란색으로 쓰는 데도 많고 빨간색을 쓰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문자의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끝에 있는 dim 스타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현재 ISO-25 여기 현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수정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자 탭이 있죠. 자, 여기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 선들은 전부 다 현재 도면층을 따라가고요. 치수 문자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확인. 닫기 하면 치수 문자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형 치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해볼게요. 선형에서 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리면 자, 또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간격이 있죠. 요거 간격은 보통 우리가 도면이 복잡하면 8mm,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10mm, 즉 8에서 10mm 정도를 띄어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여기를 첫 번째, 이번엔 밑에가 되겠죠. 여기를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 자, 요 명령 다시 줘가겠죠. 여기를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마우스 옆으로 가면 여기 이번에는 수직 취소가 되죠. 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나란하게 할 때는 이 선상에 클릭을 해주면요.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클릭을 해주면 나란하게 나오죠. 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해서 요 위를 이렇게 찍어주면 그래서 이 선형, 리니어 가지고 수평, 수직, 치수깁을 다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선형 치수에서 여기서 회전 치수선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치수를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공 치수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선형해서, 자, 여기와 요리 찍으면 큰 문제가 안 들어가져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자, 다른 거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정렬이라는 걸 써볼게요. 정렬을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찍어주면 요 두 개와 평행하게 치수 나오죠. 나란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반면에 자, 여기와 여기를 찍어볼게요.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이 찍히는 방향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치수를 현재 이렇게 지금 넣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렬이라는 치수기 가지고는 작업이 안 돼요. 뭘로 하느냐? 첫 번째 있는 이 선형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찍었어요. 하고 나면 옵션에 회전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회전 R. 자, 그러면 치수선의 각도를 지정해라. 그러면 치수선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0도 방향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몇 도냐는 걸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rotate라는 명령을 주고 이미지로 돌렸기 때문에 각을 모릅니다.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rotate라는 명령어를 배웠을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참조, 즉 reference라는 명령을 쓸 때 각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든 각을 모른다든지 또는 거리를 모를 경우에 두 점을 찍어서 거리나 각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 현재 이 치수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치수와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선이 요 선, 요 선이죠. 그래서 요 양 끝점, 이렇게 두 점 또는 이렇게 두 점을 찍어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현재 이 치수선과 이 치수 보조선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선과 수직인 선이 그럼 선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점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한 점, 요 두 점. 이렇게 요거가 평행하게 하겠다. 그럼 치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페이스 하면 명령 재실행됐죠? 자, 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또 회전 R, 또 각을 묻죠? 그럼 이거 직각으로 찍어볼까요? 이렇게 두 점을 찍어보겠다. 그럼 요거 직각인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회전. 그 회전은 여기와 이렇게 같은 각이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선형 리니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물체에 대해서 전체 폭우에 대한 치수를 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그리고 또 회전. 그러면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렇게 찍어도 동일한 치수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형 치수 기입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 선형 치수 기입을 하면서 특수 문자 같은 거를 또 달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나눠 볼게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 이 치수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형을 해서 자, 한 점, 두 점, 자, 만일에 있죠. 요 30이라는 치수 문자 앞에 파이를 붙이고 싶더라.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 줄 문자를 쓰게 되면 단락 문자라는 이런 창이 하나 떴죠. 그리고 이 치수 문자 앞에 여기 보면 기호 있죠. 기호에서 지름을 클릭을 해줘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백스페이스에서 지웠고요. 또는 이제 직접 키보드로 %C 해도 30이 나오죠. 그 다음 커서를 뒤로 보내놨고요. 만일에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P가 되겠죠. 그리고 0.1이다 하고 문서 편집기 닫기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락 문자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 T를 씁니다. 그 다음에 %C 하면은 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30이라는 치수를 직접 입력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30을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0.1이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값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대볼게요. 다시 여기 한 점, 두 점, 또 문자 T, 자, %C 하면 파이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30이라는 숫자를 안 넣고요. 이 숫자가 짧으니까 우리가 30이다, 60이다, 100이다 이렇게 손쉽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이 굉장히 길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치를 넣다가 이렇게 실수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치수 문자를 자동으로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꺽쇠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현재 요 부호 있죠? 요 부호가 치수 문자를 자동으로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30이라는 치수는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돼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 0.1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둘 다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를 제가 직접 입력한 거 하고요. 자동으로 받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선분을 제가 클릭해서 쭉 늘려볼게요. 이렇게. 자, 늘려보니까 요 선이 간격이 벌어졌죠. 그럼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었죠. 자, 이번에 요 선을 당겨볼게요. 자, 여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이렇게 보면 이 숫자는 늘어난 만큼 숫자가 계속 바뀌는 반면에 얘는 전혀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변형을 해봤고요. 자, U에서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명령 중에 신축 스트레치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 이 스트레치 여기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 부분 스트레치는 반드시 꼭지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선택하고 자, 쭉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면 저기 위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적은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움직여 볼게요. 기준점 잡고 움직이면 숫자가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치수를 자동 입력을 받아주게 되면 그 치수를 이루고 있는 형태가 변경이 되면 치수도 같이 변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그냥 적어주는 숫자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내가 실수로 적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못 돌리냐?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치수 문자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명령 중에 dim edit라는 거 있죠? dim edit.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죠. 새로 만들기 하면 이 창이 뜹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치수 문자 편집하는 거 있었죠. DD 에디트 또는 텍스트 에디트. 자, 그리고 이 30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창이 이렇게 뜨는데 30 우리가 적은 거 고스란히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30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치수를 자동 입력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자동 입력 받을 때 꺽쇠 열기, 꺽쇠 닫기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러면 보세요. 다시 꺽쇠 열기, 꺽쇠 닫기 하면 치수가 자동으로 나타나죠. 자, 이러면서 빈 공간 클릭이나 또는 문서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거 해볼까요? 자, 스트레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기준점 잡고 움직여 볼게요. 그럼 저 위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 기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세요. 선형 리니어를 줬을 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 해놓고 뒤에 보니까 또는 객체 선택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객체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페이스를 한 번 더 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주의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직선을 우리가 지금 찍을 건데요. 이 직선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선택을 할 때.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떻게 되는 요 점이 있죠. 요 점을 첫 번째로 선택한 걸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두 번째 선택한 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요 점이 가깝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되고 요 점이 두 번째 점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객체를 선택을 할 경우는 마우스로 클릭한 점에서 항상 가까운 쪽이 1번, 반대편이 2번이 된다는 거죠. 요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 그대로 나오죠? 앞에 특수 문자를 안 달 거니까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여기 선형, 엔터키,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엔터키 하고 원을 찍어볼게요. 자, 원을 찍어보니까 원의 지름이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원의 폭을, 원통이 쓸 때 그 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쪽에 파이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선형 리니어 가지고 어떤 직선의 거리나 또는 곡선의 거리를 직접 치수 기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놔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30을 지우고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선형 치수 기입하는 거고 요거는 병렬식 치수 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쓰면 편해요. 자, 그런데 이 dim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선형이나 또는 정렬과 같은 또는 각도든 이 명령어가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얘네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선형해서 저에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치수 기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병렬식 dim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라인. 자, 베이스라인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점에서 바로 자동이 나오죠. 자, 여기 클릭하면 또 벌어지죠. 또 계속 무한정 가는 거죠. 그냥 빈 공간 제가 찍어볼까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선형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걸 지웠어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선형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치수 명령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됐던 걸 기준으로 정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치수 기입했던 걸 지워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치수 또는 선택한 치수의 기준선으로부터 선형 치수, 각도 치수 또는 세로 좌표 치수를 작성한다. 단, dim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형이나 각도와 같은 치수 기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형에 대해서 한번 선형하고 베이스라인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선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고 조금 올라서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라인을 해볼게요. 자, 나오는데 이게 되게 많이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도면이 복잡하면 8mm, 공간이 확보가 되면 10mm를 띄웁니다 했는데 되게 붙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Escape 눌러 취소하고요. 자, 여기에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다시 들어가요. 자, 그리고 ISO-25를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선이라는 거 있죠. 선에 보면 이게 기준선 간격두기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3.7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10mm 정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닫기. 자, 그 다음에 dim 베이스라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 많이 벌어졌죠? 그럼 여기 클릭. 또 나오죠? 다음은 여기.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는 엔터키를 한 번,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와 여기 딱 10mm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간격은 8에서 10mm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되는 것을 우리가 병렬식 치수 기입. 그리고 첫 번째와 같은 이런 치수를 우리가 선형 치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요 부분 있죠? 치수를 직렬식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 아이콘이 직렬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직렬식도 한번 볼게요. 자, dim continue. 직렬식 치수. 이전에 만든 치수의 치수 보조선에서 시작하는 치수를 작성을 하는데, 단 dim continue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형, 각도와 같은 치수 기입이 먼저 선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선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어차피 한 개의 선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점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요 점이 두 번째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여기 중심에서 가까운 쪽이 첫 번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직선을 클릭을 하고 옆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그러면 30이란 치수가 나오죠. 자, 클릭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직렬식 치수기 dim continue라는 거 해볼게요.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취소가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지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치수가 없어진 거죠. 이럴 때는 병렬식이든 직렬식이든 아무것도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직렬식을 해볼게요. 또 네모가 나오죠. 기준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 치수 보조선이죠.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다시 나오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런 직렬식이나 또는 병렬식을 할 때는 반드시 선형 치수 기입을 선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해볼게요. 정렬돼 있죠? 자, 정렬 치수 기입은 기울어져 있는 객체와 평행한 선형 치수를 작성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의 길이 있죠? 요 직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렬.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점, 두 점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선분이 한 개죠. 그렇죠? 한 개일 때는 또 스페이스 한 다음에 밑에 보면 또는 객체 선택 나왔죠.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이 직선을 클릭해주면 이 길이가 고스란히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길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또 객체 선택 한 번 더 스페이스에서 여기 이렇게 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저 30 뒤에다가 더하기 0.1에 빼기 0.1이라는 공차를 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문자 있죠? 뭐 디럼이나 %% C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 P가 되죠. 또는 %% D가 되죠. 이런 세 종류를 입력을 할 때는 입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문자를 쓰면 돼요. 근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값, 하한값, 그러니까 위첨자, 아래첨자 형태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러 줄 문자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줄 문자 M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컷으로 보내놨고, 자, 플러스 0.1에 빼기 0.1을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여기서 더하기 0.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떤 수치를 상하 분리를 할 때는 Shift의 숫자 6번.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컨트롤에 빼기 0.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여기 더하기부터 쭉 끝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스택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 스택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위에 리본 메뉴에 보면 리본 메뉴에 여기 A분의 B라는 거 있죠. 요걸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쌓는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0.1에 빼기 0.2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스택을 다시 취소하고 싶을 때는 지정하고요. 얘를 풀어줘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비스택이라고 있죠.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지정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택.
그리고 빈 공간 또는 문서 닫기 해주면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치수를 이렇게 해주면 손쉽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치수 외에 이제 그 호 있죠? 호의 길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